어머니,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큰 며느리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돌린 팔꿈치에 제 손이 부딪혀 김장 김치통을 떨어뜨렸습니다. 현관 바닥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담근 김장김치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현관이 다 더러워졌잖아요. 78빈 저는 아파트 현관에 무릎을 꿇고 앉아버려진 김치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며 김치를 줍는 와중에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또 김치 가져오셨어요? 우리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엄마 김치 너무 짜요. 그리고 저희는 백화점 김치 먹어요. 위생적이고 맛도 더 좋아요. 위생적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그냥 서서 지켜만 볼 뿐 김치 줍는 것을 돕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쏟아졌던 김치가 담긴 비닐봉지. 옷에는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평생 정성을 다해 키운 자식에게 음식이 맛없다며 매몰차게 쫓겨난 뒤 연락이 두절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현관 바닥에 무릎 꿇고 김치를 주워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몇 달 전까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려면 몇 달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김장을 담근 그날로요.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손이 저리고 허리가 아파도 김장철이 되면 제 손은 저절로 움직입니다. 배추를 절이고 물을 썰고 고춧가루를 버무리면서 생각했습니다. 큰아들 내외가 좋아할까? 장남집은 요즘 잘 나갑니다. 양말 공장을 운영하는데 작년부터 대형 거래처를 여럿 확보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아파트도 30평대에서 40평대로 옮겼습니다. 김장김치 20포기를 담갔습니다. 그중 5포기는 큰아들 내 몫입니다. 손이 부르터오고 어깨가 결리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큰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배추를 한 입 한 입 펼쳐 양념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간을 좀 싱겁게 했습니다. 며느리가 예전에 좀 짜다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말을 기억하고 소금을 줄였습니다. 새우젓도 국산으로 좋은 걸 샀고 생강도 통생강을 갈았습니다. 마늘도 국산 깐마늘이 아니라 직접 가서 넣는 등 정성을 다했습니다. 5시간이 걸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상상하니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제일 잘 된 것만 골라 김치를 통에 담았습니다. 빨갛고 윤기가 흐르니 예뻤습니다. 택시를 타고 아파트 앞에 내렸습니다. 김치통 2개가 무거웠지만 마음만은 가벼웠습니다. 1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서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하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만은 반짝였습니다. 1502호에 도착하여 초인종을 누르니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머니, 이런 거 가져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급하게 돌아서는 팔꿈치가 제 손에 부딪혀 김치통이 쏟아졌습니다. 찰랑. 현관 바닥이 온통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새벽부터 5시간 동안 담근 김치, 정성껏 버무린 양념, 모두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현관이 다 더러워졌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김치를 주웠습니다. 78배 할머니가 아파트 현관에 무릎 꿇고 김치를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엄마, 또 김치 가져오셨어요? 우리 안 먹는다고 했잖아요. 큰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엄마 김치 너무 짜요.
그리고 저희는 백화점 김치 먹어요. 위생적이고 맛도 더 좋아요.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위생적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제 김치가 불결하다는 뜻인가요? 저는 비닐봉지를 꺼내 쏟아진 김치를 주워 담았습니다. 바닥에 묻은 김치까지 전부 주웠습니다. 큰아들과 며느리는 그냥 서서 지켜봤습니다. 알았어. 미안하구나.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쏟아졌던 김치가 담긴 비닐봉지. 옷에는 김치 국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옆집 문이 열렸습니다. 같은 나이 또래의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머, 웬 김치 국물이? 아, 실수로 쏟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눈물이 나서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비닐봉지를 내려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옷을 벗어보니 김치 국물이 묻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빨래를 하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몸을 적셨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를 보니 오후 2시였습니다. 아직까지 점심도 먹지 않았지만 밥맛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남은 김장김치가 보였습니다. 덩그러니 놓인 김치통. 그걸 보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밥맛이 없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TV를 틀어도 무슨 내용인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현관 바닥에 쏟아졌던 김치. 무릎 꿇고 주웠던 그 순간. 아들과 며느리가 그냥 서서 지켜보던 모습.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둘째 며느리 은주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들끼리 먹어라. 어머니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큰아들네 이야기를 하면 형제간에 금이 갈까봐 걱정됐습니다. 둘째 아들까지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식욕이 없어 체중이 3kg 빠졌습니다. 물만 마셔도 배가 불렀습니다. 냉장고에는 김장김치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문을 열자마자 은주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마르셨어요? 밥 드세요? 먹긴 먹는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은주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통이 보였습니다. 텅 빈 냉장고에 김치통만 덩그러니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담그신 김장김치잖아요. 형님네 드렸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은주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셨죠? 말씀하세요. 결국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있었던 일을, 현관에서 김치가 쏟아진 일을, 무릎 꿇고 주웠던 일을, 맛없다는 말, 짜다는 말, 위생적이지 않다는 말. 은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하지만 이해해.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사 먹잖아. 내가 구식인 거지. 시대가 변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데요. 저희 집 식구들은 어머니 음식만 기다려요. 은주가 김치를 꺼내 먹어봤습니다. 한 입, 두 입, 세 입. 어머니, 이게 맛없다고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치인데. 간도 딱 맞고 양념도 완벽해요. 위생적이지 않다고요? 어머니가 얼마나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은주가 울었습니다.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우울증 오시는 거예요. 병원 가셔야 해요. 괜찮아. 안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좋은 생각이 있어요. 은주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시장에 작은 자리 하나 내서 반찬 장사 해보시는 거 어때요? 뭐? 장사? 네. 어머니 손맛이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레시피도 정리하고 가격도 정하고 같이 해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장사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78 나이에 무슨 장사야. 그래서 더 해보세요. 어머니 음식 솜씨를 아는 사람이 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 사람들한테도 보여주세요. 세상 사람들한테 인정받으세요. 어머니 음식이 맛있다는 걸, 위생적이라는 걸 보여주세요. 은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집에만 계시면 더 우울해지세요. 밖에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어머니 음식 인정받으시면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게 최고의 치료예요. 그리고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 복수? 네. 형님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어머니 음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사람들이 줄 서서 사 먹는다는 걸. 저는 망설였습니다. 78배 나이에 장사라니. 평생 가정주부로만 살았는데. 하지만 은주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대로 집에만 있으면 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보니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알았어. 한번 해볼게. 은주가 활짝 웃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어머니. 내일부터 준비합시다. 제가 시장 조사도 해올게요. 그날 밤 오랜만에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시장에서 제 음식을 사람들이 줄 서서 사가는 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맛있어요라고 말하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거울을 보니 헬쑥한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살아있었습니다.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 한번 해보자. 내 음식이 정말 맛없는지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자. 현관 바닥에 쏟아진 그 김치보다 더 좋은 김치를 만들자.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버리지 않고 한 입 먹어봤습니다. 맛있는데. 제 김치는 맛있었습니다. 적어도 제게는요. 그리고 은주에게도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일찍 왔습니다. 손에 노트북과 서류 가방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사업 계획서 만들어 왔어요. 같이 보실래요? 은주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 표와 그래프가 보였습니다. 여기 봐요. 시장 조사 결과예요. 재래시장 유동인구, 연령대, 소득 수준. 그리고 경쟁 업체 분석도 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왔다니. 이게 다 뭐니? 비즈니스는 준비가 반이에요, 어머니. 우리 제대로 해봐요. 대충 하지 말고요. 은주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저도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알았어. 그래, 제대로 해보자. 일주일 동안 우리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3번이나 돌아다녔습니다. 다른 반찬 가게도 살펴보고 가격도 비교했습니다. 저녁에는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김치찌개 만드는 법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배추 몇 그램, 고기 몇 그램, 양념 비율. 처음으로 제 요리를 숫자로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 해야 맛이 일정해요. 어떤 날은 맛있고 어떤 날은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장사는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드디어 가게 계약을 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주가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하루에 10만 원만 벌면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냉장 쇼케이스를 살 때도 은주가 꼼꼼히 따졌습니다. 중고 제품이지만 상태가 좋은 걸 골랐습니다. 간판을 만들 때는 제 의견도 물었습니다. 어머니, 글씨 색깔 뭐가 좋을까요? 빨간색은 어떨까? 좋아요. 빨간색이 식욕을 돋우는 색이래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준비 과정이 힘들었지만 즐거웠습니다. 마침내 오픈 전날이 되었습니다.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가게로 날랐습니다. 냉장 쇼케이스에 하나씩 넣었습니다. 예쁘다. 은주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드신 거니까 예쁘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손님을 맞습니다. 과연 누가 올까? 내 음식을 사갈까? 현관 바닥에 쏟아졌던 그 김치보다 더 나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그냥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잠도 안 오는데.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봤습니다.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현관 바닥에 쏟아진 김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오픈 날이 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가게로 갔습니다. 냉장 쇼케이스에 반찬들을 진열했습니다. 알록달록 예뻤습니다. 시장이 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가게를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시식 코너를 만들어요. 시식? 네. 사람들이 맛을 보면 살 거예요. 은주는 김치찌개를 작은 컵에 담아 시식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권했습니다. 맛 좀 보세요. 할머니가 직접 만든 집밥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시식을 해봤습니다. 오, 이거 맛있는데? 진짜 집에서 만든 맛이네. 얼마예요? 김치찌개 한 통에 5,000원이에요. 한 아주머니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에 담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맛있게 먹을게요. 그 후로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시식을 해본 사람들이 하나씩 사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줄이 섰습니다. 저기요, 된장찌개 하나요. 멸치볶음 2개 주세요. 장조림 있어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포장했습니다. 은주가 계산을 도와줬습니다. 오후 3시가 되니 반찬이 거의 다 팔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거의 다 팔렸어요. 정말? 장사를 마치고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매출이 30만 원이었습니다. 원가와 월세를 빼면 순수익이 1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머니, 첫날 치고 대박이에요. 은주가 기뻐했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더 기쁜 건 손님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맛있어요. 집에서 만든 맛이에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 말들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현관 바닥에 쏟아졌던 김치통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나기 시작하며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할머니, 저번 김치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오늘은 된장찌개 주세요. 콩자반 맛있다고 우리 남편이 자꾸 찾아요. 손님들의 칭찬이 힘이 됐습니다. 매일 새벽 일어나 요리하는 게 힘들었지만 행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출이 점점 올랐습니다. 하루 50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순수익도 2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어머니, 이러다 대박 나겠어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내가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야.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가 잘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도시락도 하세요? 도시락요? 네, 우리 회사에서 점심 도시락 배달해 주실 분을 찾고 있거든요. 20인분 정도요. 저는 은주를 봤습니다. 은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도시락 납품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했습니다. 힘들었지만 매출은 더욱 올랐습니다. 2달째가 되었습니다. 가게는 시장에서 유명해졌습니다. 노모반찬 간판을 보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지역 신문 기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인터뷰 좀 해도 될까요? 70대에 창업하신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어서요. 저요? 네. 요즘 시장에서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진도 찍었습니다. 일주일 후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70대 할머니의 도전, 시장 명물 노모반찬. 신문이 나간 후 손님이 더 늘었습니다. 멀리서도 찾아왔습니다. 신문 보고 왔어요. 할머니 반찬 유명하다면서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2달 전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체중도 다시 늘었습니다. 은주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응, 너도 고생 많았어. 어머니, 행복하시죠?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큰아들네 집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한 지 3달이 지났습니다.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됐고 매출도 꾸준하여 저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네 집에서는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큰아들 석철이는 양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대형 거래처를 확보해 물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문제가 생겼습니다. 납품한 양말이 전부 염색 불량이라 수만 켤레의 양말이 반품됐습니다. 거래처는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요구했습니다. 석철이는 급히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막혔습니다. 원자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밀려 공장 기계가 하나둘 멈췄습니다. 3달째 공장은 완전히 멈췄고 직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빚만 남았습니다. 석철이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철이는 아내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거의 0원이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지?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르겠어. 다 끝났어. 그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해볼까? 석철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엄마한테는 절대 말하지 마. 창피해서 어떻게 얼굴을 봐. 며칠 후 석철이는 우연히 동네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너희 어머니 요즘 대단하시던데?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신대? 엄청 잘 된대. 석철이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장사를 하신다고?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시장에서 반찬 장사하신대. 며느리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며느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가서 일 좀 도와드린다고 하면 어때요? 무슨 소리야? 우리 지금 일자리도 없잖아요. 일단 어머니 가게 일 도와드리면서 우리도 먹고 살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석철이는 망설였습니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았어. 내일 가보자. 다음 날 석철이 부부는 시장으로 갔습니다. 노모반찬 간판이 보였습니다. 가게 앞에는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석철이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계신다니.
가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반찬을 포장해주고 있었습니다. 옆에는 둘째 동생 며느리 은주가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예전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웃는 얼굴도 밝았습니다. 석철이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저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맛없다고 위생적이지 않다고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현관 바닥에 김치가 쏟아졌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난 후 석철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는 돌아봤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석철아, 여기는 어떻게? 석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우리 일 좀 도와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석철이 부부를 바라만 봤습니다. 엄마, 사실은 우리 공장이 망했어요. 다 잃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교만했어요. 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한테 도움을 청하러 온 거니? 석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엄마.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앉아라. 석철이 부부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저는 물을 따라줬습니다. 너희들 예전에 내 김치를 현관 바닥에 쏟았지? 맛없다고 했지? 위생적이지 않다고 했지? 석철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무릎 꿇고 김치 주울 때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니? 죄송합니다, 엄마. 나는 그날 이후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잤어. 너희 동생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아마 우울증에 빠졌을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 그게 진심이니 아니면 너희들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온 거니? 석철이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둘 다예요, 엄마. 저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마한테 했던 행동을 후회하고 있어요. 며느리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어머니 음식이 맛없다고 한 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너희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첫째, 돈은 절대 건드리지 마. 가게 경영은 내가 다 하고 은주가 회계를 담당해. 너희는 순수하게 노동만 해. 알겠습니다. 둘째,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까지 일해. 힘들어도 불평하지 마. 네, 엄마. 셋째, 손님들한테 친절하게 대해. 너희들이 무시했던 집밥의 가치를 배워. 명심하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 새벽 4시까지 여기로 와. 석철이 부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철이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제대로 배워야겠어.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날 밤 석철이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비록 자존심은 상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새벽 3시 석철이가 일어났습니다. 4시까지 가게에 가야 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며느리도 일어나 있었습니다. 커피 마셔요. 고마워.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우리 공장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모르겠어. 일단 빚부터 갚아야지. 맞아요. 돈보다 먼저 마음을 갚아야 해요. 석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배우자. 어머니한테.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노모반찬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왔구나. 늦지 않았네. 들어와. 석철이는 제 목소리에서 딱딱함을 느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야. 힘들 거야. 네, 엄마. 석철이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보여드리겠다고 다음날 새벽 4시 석철이 부부는 가게에 도착했습니다. 저와 은주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구나. 앞치마 입고 손 씻어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석철이는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오늘은 도시락 20인분을 만들어야 해. 배달은 7시까지 해야 하니까 서둘러. 제가 지시했습니다. 석철이 부부는 제 말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배추를 썰고 고기를 볶고 밥을 짓고 도시락을 포장했습니다. 빨리빨리. 시간 없어. 은주가 재촉했습니다. 석철이는 땀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7시에 도시락 배달을 나갔습니다. 무거운 도시락 박스를 들고 회사까지 걸어갔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니 가게 오픈 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석철이는 설거지를 맡았습니다. 반찬 용기를 씻고 조리 도구를 닦았습니다. 손이 얼얼했습니다. 며느리는 포장을 도왔습니다. 손님들이 주문한 반찬을 담고 봉투에 넣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석철이의 손에는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 며느리의 다리에는 붓기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석철이는 제가 일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움직이는 저를 봤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한 분이셨구나. 석철이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먹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요리를 도와보니 달랐습니다. 제 김치찌개는 단순히 재료를 넣고 끓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배추를 고를 때부터 고기를 손질할 때, 양념을 넣을 때 모든 과정에 정성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집밥의 가치구나. 며느리는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석철이 부부는 이제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분이 석철이에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신가 봐요. 어머니 도와드리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석철이는 머리를 극적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배우는 중입니다. 효자시네요. 그 말에 석철이는 부끄러웠습니다. 효자는커녕 저한테 상처만 줬는데 2달째 석철이는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엄마, 제가 물류 관리를 도와드리면 어떨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은주와 상의해서 해봐. 하지만 돈 관리는 여전히 은주가 해. 알겠습니다. 석철이는 재고 관리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엑셀로 원재료 발주 내역을 정리하고 유통기한을 관리했습니다. 며느리는 메뉴 개발을 도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매콤한 걸 좋아해요. 떡볶이 같은 메뉴를 추가하면 어떨까요? 떡볶이? 반찬집에서? 네. 요즘 떡볶이 반찬으로 먹는 사람들 많아요. 함께 떡볶이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석 달째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업이 끝나고 4사람이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너희들 많이 변했구나. 석철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엄마 김치를 현관 바닥에 쏟아버린 거, 맛없다고 한 거 평생 후회할 겁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저도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알아. 너희들이 변한 거 다 봤어. 엄마. 하지만 나는 아직도 그날이 아파. 시간이 필요해. 석철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엄마. 기다릴게요. 그리고 계속 보여드릴게요. 그날 밤 석철이는 집에 돌아와 메모했습니다. 엄마께 보여드릴 것들. 첫째, 꾸준한 노동. 둘째, 손님들한테 친절.
셋째 새로운 메뉴 개발. 넷째 엄마의 레시피 배우기. 며느리는 부엌에서 연습했습니다. 제 김치찌개를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저에게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넉 달째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김치찌개를 만들었습니다. 2달 동안 매일 연습한 결과였습니다. 어머니, 맛 좀 봐주세요.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저는 한 숟갈 떠서 맛봤습니다. 오, 어떠세요? 저는 한 번 더 맛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 이건 내 맛이네.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요? 응. 내가 만든 거 맞니? 네, 어머니. 2달 동안 매일 연습했어요. 많이 노력했구나. 며느리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이제 알잖아. 그거면 됐어. 석철이도 다가왔습니다. 셋이 함께 안았습니다.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 같네요. 저는 웃었습니다. 원래 가족이었어. 그날 저녁 장사가 끝난 후 저는 말했습니다. 석철아, 이제 너도 회계 배워. 석철이는 놀랐습니다. 엄마, 제가 회계를요? 응. 이제 믿어도 될 것 같아. 석철이는 감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알아. 석철이 부부는 이제 가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역 라디오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할머니, 저희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세요? 70대에 창업하신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요. 저요? 라디오예요? 네. 청취자분들께 희망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디오 출연 날 석철이가 함께 갔습니다. 방송국에 도착했습니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PD가 물었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요. 그리고 가족 이야기도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게스트는 시장에서 노모 반찬을 운영하시는 78세 김옥순 할머니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할머니, 70대에 창업하시게 된 계기가 뭔가요? 사실, 큰아들 며느리한테 제 음식이 맛없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정성껏 담근 김장김치가 현관 바닥에 쏟아졌죠. 그게 너무 아파서 우울증에 걸릴 뻔했어요. 그런데 둘째 며느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해보라고 권했어요. 그래서 시작하셨군요. 네. 처음엔 자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손님들이 맛있다고 말해주시는 게 힘이 됐어요. 지금은 어떠세요? 행복해요. 제 음식을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쁜 줄 몰랐어요. 그리고 큰아들하고는 어떻게 되셨어요? 저는 스튜디오 밖을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석철이가 보였습니다. 석철이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변했어요. 지금은 가게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어요. 화해하신 건가요? 아직은. 완전히는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세요.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았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포기하지 마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심은 통합니다. 방송이 끝났습니다. 스튜디오 밖으로 나오니 석철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석철이는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합니다. 다음 날 가게에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방송 들었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할머니 음식 먹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희는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5달째 가게 앞에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노모 반찬 3사람이 담그는 집밥.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김옥순, 아들 박석철, 며느리 이지현. 간판을 보며 석철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평생 모실게요. 은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야 정신 차렸네요. 모두 웃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가게는 더욱 번창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가족처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가게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1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손님들, 시장 상인들, 그리고 가족 모두가 모였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어요.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게는 제 인생의 이막입니다. 70대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건 둘째 며느리 은주 덕분입니다. 은주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부부도 고맙습니다. 비록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함께 이겨냈습니다. 석철이와 며느리가 다가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게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가게 한쪽 벽에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앞치마를 입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 아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함께 음식을 만들고 함께 먹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늦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큰아들 며느리에게 김치를 현관 바닥에 쏟았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픈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있었기에 제 인생의 이막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하지만 진심은 통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력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큰아들 부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사과했습니다. 새벽부터 저녁까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고 나니 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당신 곁에도 상처를 준 가족이 있나요?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변화를 지켜봐 주세요. 진심은 반드시 통합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가게로 가는 길이 즐겁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음식을 만드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나이 들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일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에 갑니다. 세 사람이 함께 담그는 집밥을 만들러. 그리고 손님들을 만나러.